네, 기출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나눠드린 그 자료 보시면은요. 자, 1번에 우리 기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약간 뭐 핵심적인, 저의 나름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선생님들 혹시나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입수하신 그 기출 답들이 좀 돌아다니는 것을 갖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선생님들로부터 교수님 이 문제 답이 이거 맞아요라고 이렇게 질문 들어오는 걸 보면은 오답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출 답들이 오답이 많이 돌아다니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이번 그 기출반 동안 알려드리는 답은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전공서들을 엄청 많이 뒤지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 확신이 안 될 때에는 현직에 계시는 대학 교수님들 막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물어보고 해서 가장 신빙성 있는 정답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선생님들께서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은 이게 답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게 답이라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시험이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원의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어떻게 좀 길게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짧게 쓰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은 건지 많은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출 답이나 어떤 채점 기준에 대해서 강사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에도 내가 평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도 모른다 이렇게들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싫어가지고 저 나름의 어떠한 실험들을 한 최근 2년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을 보고 오시면은 미리 약속된 분들로부터 그날 보셨던 그 쓰신 답에 대한 실제 시험 쓰신 답에 대한 복귀하신 답을 제가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나름 제가 정한 채점 기준으로 가채점을 해드립니다. 선생님들께 그래서 이 정도 예상 점수 예상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제가 그렇게 약간 가채점을 도와드린 대신에 그 선생님들하고 약속한 게 실제 점수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런 걸 도와드렸던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채점 기준을 채점했던 것과 선생님들이 실제 나오신 점수가 한 2년 연속 굉장히 흡사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요. 아마 평가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채점 기준과 상당히 유사한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약간 확신이 들어서요. 저는 어떤 이런 기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을 정리해 드릴 때에도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에서 딱 답을 작성해야 되는 그 사이즈, 네, 그런 식으로 그러한 길이로 이런 강의 자료에다가 기출 답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어떤 평가원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잘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금 자료 이미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소문을 듣기로 우리 기출 시즌이 되면은 보통들이 이제 문제만 나눠주고 선생님들께서 답이나 아니면 해설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 적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팔이 많이 아프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봐서 저는 물론 빈칸도 군데군데 조금은 있지만요. 어지간한 건 적혀 있는 선생님들께 필기 부담을 상당히 이렇게 줄여드리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기출반의 좀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 형식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선생님들 제가 한번 예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2022 학년도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제가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학년도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2022 학년도라고 하면은 작년 보셨던 네, 그 시험을 말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2022 학년도 A1에 정답 부분의 기억 니은을 보시면 글로노락톤 산화라고 한 다음에 100%, 항산화제 한 다음에 92%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예고해 드렸던 정답률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몇 분이나 맞히셨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가채점을 도와드렸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맞히시고 몇 분이 틀리시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이 문제를 맞히시는지 이 문제가 체감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나도 이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 하실 수 있게 약간
어떤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강의 뭐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뭐 과목 분류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 만들어드린 표에 보면은 이것은 영양학 문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과목 분류는 보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전공 과목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과목으로 분류할지는 보시기에 따라서 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판단한 게 꼭 맞다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소재라는 것을 보시면은요. 뭐 비타민 C 영양학에서 비타민 C에서 나왔고 뭐 합성이나 생리적 기능 이런 것을 물어봤다라는 식으로 소재를 정리해 본 건데요. 그냥 좀 나름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 본 거고요. 선생님들 근데 이걸 약간 어떻게 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기출 문제를 보고 혹시나 저랑 같이 이제 이론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 아니면 보통 다른 전공서를 보실 때에도 제가 언급해드린 뭐 영양학에서 비타민 C 단원을 가면 이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찾아가시기 편리한 용도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매년 이론반 교재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론들이 조금 여기에 있던 게 절로 가고 이렇게 약간 자리 이동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활용은 이 소재에 있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활용은 가능하지만 그 이론서 우리 이제 그 이론반 교재상에서 이론을 찾아갈 때 막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 이 표를 보시면 그 문제 요약이라는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 요약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냐면 선생님들 우리 그 위에 문제가 되게 큰 박스 안에 막 6줄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 있죠. 내용은 길지만 사실은 그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걸 간략하게 요약하면 문제 요약을 한두 줄로 끝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좀 막 어떤 연말 임박하시고 하셨을 때 기출을 한번 빠르게 다시 보고 싶은데 문제를 모두 읽기가 부담돼 뭐 이럴 때 그냥 어떤 요약된 형태의 문제를 보고 이거 뭐였지? 하고서 이제 빨리빨리 회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요약된 문제 형태로 이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반 OT 자료에서 마지막 2번 프린트 형식에서 마지막 사항인데요. 선생님들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관식 기출을 푸는 동안은요. 제 강의 자료상에 이미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시대로 넘어가서는요. 제가 드리는 강의 자료 안에 뭐 답이나 해설 같은 건 있지만 문제는 들어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객관식 기출 문제를 프린트를 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카페 가셔가지고 자료실에 가보시면은 기출문제 쭉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편리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우리 그냥 잠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기출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쯤 가끔 이제 이런 생각 가지신 선생님을 만나 뵐 때가 있어요. 교수님 기출이라는 게 어차피 한번 나왔던 건데 이게 또 나오겠어요? 오히려 이 기출을 피해서 나올 테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것들은 안 나올 후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갖고 그렇지 않다. 기출 분석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기출 분석은 우리가 아주 확실히 해야 되고 완전 기출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도 우리가 기출을 봐야 우리 시험의 문제 유형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즘 출제 경향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그런 이론 소재들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출에 담겨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읽어보려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선생님 질문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연도의 어떤 문제들은 완전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상 작년 문제가 똑같은 게 또 나온다 이럴 가능성이 조금 작기는 작죠. 네, 그렇지만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기에 있어서 기출 문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선생님들 심지어 한 몇 년만 거리를 두잖아요. 그럼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똑같이 또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돼요.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시험에서 나올 그 문제를 예상할 때요. 바로 직전 연도 기출 문제에서 다루어졌던 그 소재의 약간 주변 소재 이런 거 살펴보는 전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해인가 그 식품학에서 전분 호화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하면서 선생님들 그럼 올해는 전분에서 노화가 나올까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연도에 전분 노화가 나와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걸 예상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객관식 너무 옛날 문제다, 뭐 객관식은 주관식과 유형이 다르다 해가지고 객관식 조금 등한시 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식에서 있었던 그런 선지나 이런 5가지 뭐 4가지 이렇게 선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걸 응용해 갖고 요즘 주관식화 시킨 문제들이 굉장히 진짜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험의 성패가 정말 객관식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네, 너무 중요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 그리고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시험을 내시기로 약속이 되신 우리 출제 교수님들이 평가원에서 지정해준 어떤 뭐 숙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뭐 같으세요? 그분들이 바로 문제부터 낼까요? 그러지 않죠. 아마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를 내달라는 의뢰를 받고 평가원이 지정해준 어떤 숙소에 들어가시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출문제 살펴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현재 우리 시험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봐야 이렇게 내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딱 열어본 다음에 나도 이런 식으로 내야지 하고 내기 때문에 유형이라는 게 매년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루어지는 소재도 뭐 매년 좀 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분들도 기출문제를 보다가 뭐 이렇습니다. 작년에 진짜 전분 호화가 나왔네. 이번엔 노화 내볼까? 이런 그런 발상들을 그분들도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출을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기출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선생님도 우리 시험이 어떤 정해진 시험 범위가 없기로 또 굉장히 우리한테 고통을 많이 주는 부분이잖아요. 얼만큼을 공부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시험인데, 우리 뭐 전공서도 한 과목당 막 주요 출판사만 해도 막 몇 군데씩 되고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시험 범위가 얼만큼인지,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어느 깊이로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막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막 그 모든 출판사 책, 모든 내용, 모든 깊이 막 이렇게 엄청 넓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양을 많이 잡으면 우리가 사람의 머리가 그걸 다 외우지 못하거든요. 보통 그런 전략을 쓰면 나중에 연말에 갔을 때 그 많은 내용 중 어느 것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험 범위를 좀 좁혀서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 범위로 정하고 내가 어느 정도 깊이로 공부할지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가 되어주는 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연구를 해놔야 우리 시험의 범위는 한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그 이론반 때부터 늘 강조드렸던 건데, 선생님들 되게 효과 있는 공부 방법이 이렇게 스터디 짜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퀴즈 내서 주거니 받거니 풀어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근데 그런 퀴즈를 내려고 하더라도요, 어떤 기준이 되는 형식이라는 게 있어야 그 형식에 맞춰갖고 우리가 문제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형식을 모르면 전혀 시험에 안 나올 이상한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풀어보시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심으로써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스터디를 할 때 퀴즈를 만들 때에도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데 있어서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소소하게는 선생님들 우리 뭐 그 영양 섭취 기준이나 뭐 어떤 영양소별로 급원식품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영양 판정에서 뭐 수치 같은 것들, 뭐 그 판정 기준 같은 것들을 얼만큼 외워야 되는지 되게 골치 아픈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선에서 외울지 고민을 해볼 때에도 기출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선생님들 그래서 뭐 이제 기출 분석 필요한 이유 마지막이죠. 자, 우리 주관식은요, 선생님들 저는 이 정도까지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들 나중에 시간 아끼시라고 그 문제 요약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시 풀어보실 분들은 요약만 읽고 바로 풀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지문을 샅샅이 읽기보다는 저도 문제 요약본을 보고서 바로 문제를 해설을 들어갈 것이지만요, 선생님들 그렇다고 꼭 오늘 복습하실 때 그 위에 있는 선생님들 뭐 A1을 보면 대부분의 표현은 간해석한 그 지문 있잖아요. 저는 그걸 지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문 선생님들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 절약을 넘어가더라도 선생님들은요, 그 지문도 다 씹어 드셔야 돼요. 그 지문에 앞으로의 예상 문제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그 출제 교수님들 들어가서 그런 걸 읽어보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따가
대체로는 저는 지문을 시간 때문에 스킵하고 이제 요약본을 보고 해설할 거지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라는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문제 정도는 그 이제 지문 연구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문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앞으로 나올 시험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객관식은 선지도, 보기 객관 1, 2번, 2번, 3번, 4번 그런 보기도 다 씹어 드셔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 뭐 제가 기출 씹어 드셔라, 뭐 탈탈 털어라, 뭐 기출을 장악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강조 한번 드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공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부분 보실게요. 선생님들 제가 뭐 이론반 때도 그렇고 최근에 카페에도 한번 써드렸는데요. 그 우리 주관식 시대 기출을요 미리 풀어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풀어보실 때에는 아직 선생님도 상반기밖에 안 지나서 우리 아직 그 암기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서 오픈북 허용해 드리고요. 제가 오픈북은 우리 문풀 때까지도 허용을 해드리고 그 최종 모고반에서만 오픈북을 비허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암기를 기반으로 시험 보는 거는 최종 모고반쯤 돼야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전까지는 오픈북도 되고요. 심지어 정해진 시간이 넘어도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시간 못 지키시더라도 풀어보신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본인 스스로 작성한 답과 제가 적어드린 모범 답을 비교하시면서 내가 작성해야 되는 답안의 길이 같은 걸 조정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주관식 기출을 먼저 풀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들 뭐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선생님들 그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면은요, 출제자 의도 파악을 위한 고민의 경험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출제자가 원하는 게 이거야 저거야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의도로 보고 이렇게 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도가 이거더라,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의도 파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경험이 쌓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제 강의를 기출문제를 먼저 풀으시지 않고 제 강의를 바로 들어버렸을 때에는 그런 고민의 경험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들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라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는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원래는 제 이야기를 안 들었다 그러면 1, 2 갈지를 엄청 고민했고 거기서 어디로 갈지를 경험을 쌓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쭉 빼버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이쪽 방향도 보일 수 있다는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쌓는 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답과 저의 모범답을 비교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어떤 답안의 길이 비교 이런 거, 어떤 나의 답의 수정 이런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죠. 미리 풀어보시면은요. 자, 그런데 미리 풀어보시고 오시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또한 무엇일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특히나 이제 일병행, 육아병행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미리 풀어보고 오셔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강요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교수님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미리 풀어볼 시간이 너무 없어요, 뭐 강의만 바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지만요. 선생님들 그렇더라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두 다 풀려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은 필요하니까 요즘 시험과 가장 트렌드가 비슷한 최근 연도 문제로 해서요, 한두 회 정도라도 어느 정도 경험은 필요합니다. 전체를 다 풀지는 못하시더라도 최근 연도로 해서 한두 회 정도는 미리 풀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직학원 선생님들은 이미 나오셔서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인강으로 보신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 풀어보는 게 좋아? 내가 시간이 없지만 한두 회는 풀어보겠어 라고 생각되시면 여기서 강의 OT까지 들으시고 이제 기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시간 내셔서 미리 풀어보고 기출 해설 들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이론반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주관식 기출은 제가 늘 풀으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의 다 풀려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쯤 좀 여유 있게 객관식 문제나 논술 같은 것도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이것 또한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풀지 말지를 일단 조금 한 회 정도 이렇게 먼저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느껴보세요. 그래서 이걸 내가 풀었을 때 장점이 있을 것 같다. 시간 투자한 효과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득과 뭐 손실 이런 걸 비교하셔가지고 시간 투자 대비 이득이 크다라고 느껴지시면 한 회를 넘어서 쭉 푸시고 이거 내가 한 회 풀어봤더니 너무 고민만 되고 내가 못 풀겠고 시간만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다 생각되시면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다 생각되시면 그러면 또 과감하게 안 푸시는 방법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객관식 풀기로 결정해서 쭉 풀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는 풀겠는데 간혹 가다가 너무 난해한 문제 정말 너무 못 풀겠다. 그 다음에 요즘 유형이 아니라서 이건 내가 매달려 봐야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요 그런 문제 몇 문제 정도는 스킵을 하시면서 푸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뭐 공부 효과 마지막 사항이죠. 자, 우리 주 교재에 단권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 교재랑 별도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나눠드리는 이 이제 그 기출반 자료를요.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이 프린트로만 강의를 할 거고 별도 교재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 받으셔가지고 한 권의 책처럼 제본을 뜨시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별도 교재로서 활용하셔도 좋고요. 선생님들 이제 우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단권화라고 하는 용어 쓰시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단권화는 그 주 교재를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고급 영양학이라고 하면 그 고급 영양학이 제 교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작년에 보셨던 교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 이제 그 교문사 빨강책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과목당 주교재를 한 권으로 만드는 게 단권화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다 글로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었던 건데 이걸 탈탈탈 털어가지고 여기서 건진 내용을 다 본인이 정한 메인 교재로 다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개만 돌리는 거. 이런 거를, 그럼 이제 이 기출반 교재는 더 이상 안 봐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단권화라는 전략도 있으니까 단권화 전략을 쓰실 분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 오늘 복습하실 때 이거랑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이론이 들어있는 전공서나 뭐 우리 이론반 교재 같은 거 펴놓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때 단권화 계획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밀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단권화가 되니까. 그래서 근데 단권화가 꼭 좋다 아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 각자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 거니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라 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제 우리 OT 관련 5번 운영 방식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OT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진도는 연도 역순으로 나갈 거고요. 일주일에 2회 이상 풀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특히 주관식 시대 같은 경우는 9개년치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4주 배정을 해놔가지고요. 그 한 주 평균에서 2개년치 플러스 한 6문제 이렇게 꼴로 나가야지 4주에 끝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목표는 2개년치 플러스 6문제인데 오늘은 OT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2개년치는 제가 끝낼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플러스 6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그 플러스 6문제를 만약에 못 푼다고 그러면 뭐 다음 주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나가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그 강의가 진행되다 보면 뒤늦게 조금 오타나 아니면 선생님들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할 내용, 보완할 내용 같은 게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의 기간 안에 발견된 것들은 자 강의 통해서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종강한 뒤에 접수가 되는 것들은 선생님들 제가 우리 카페에 가보시면 그 어떤 수업 내용 정정 및 보완 게시판인가라는 걸 만들어둔 게시판이 있는데 제가 향후에 발견되거나 하는 것들은 거기에다가 글을 써드릴 예정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끔 한 번씩은 카페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물론 질문하러 자주 오시지만 최소한 질문이 없더라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정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끔 한 번씩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새로 뜬 글이 없나를 꼭 확인하셔야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그 해설 그 기출 해설을 하면서 해설 수준은요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들어간다라는 걸 감안한 해설을 할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상반기 이론만 할 때는요 심지어 이제 오랜만에 공부하셔서 어떤 기초 내용들이 조금 졸업하신 지 오래되시면은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초부터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시즌으로 들어가고요. 선생님들도 이미 상반기 동안 저랑 같이든 아니면 어디서든 아니면 독학이든 어느 정도의 이론적 배경을 쌓고서 들어오신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막 이렇게 시간 끌면서 기초 설명 자세하게 하고 하면은 오히려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설 수준은 지금이 하반기라는 걸 감안한 정도의 수준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혹시 이제 요 질문을 제가 좀 받아봐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출반 강의 계획서가 나간 그 상에 보면은 뭔가 변형 문제도 다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들, 변형 문제라는 게요,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어 와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본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뭐 요때 그런 거죠. 뭐 선생님들 뭐 이렇게 올해는 뭐 전부 뭐 화가 나왔네요. 뭐 내년에는 뭐 노화도 좀 보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언급들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제가 별도로 문제를 만들어 와서 같이 풀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출반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